네, 잠금 해제 시간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강했던 시장, 오늘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2,4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833선에서 움직이면서 일단은 양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이틀차를 맞은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기 위해서 머니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빨간 물결이 참 가득했는데 오늘은 또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르는 종목들이 유난히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미 반도체가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에코프로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들은 다들 대부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종근당 쪽에서 1조 7천억 원가량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이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조차도 역시나 이쪽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훈풍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종근당은 그래도 오늘도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종근당 그룹주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남은 2달 동안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집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상장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았었던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2024년도가 되면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죠. 공매도 금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근당처럼 이제 기술 수출,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합병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합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던가 뭐 빅딜 같은 이런 호재들이 전해진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바이오주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바이오보다 제가 이제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오늘은 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사, 우리가 이제 마데카솔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 역시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뭐 쇼커버 물량까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거래 대금이 좀 적다라고 하더라도 눈여겨보시면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앞서 머니맵에서도 체크해봤듯이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정말 강했었는데 일부가 지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에코프로가 현재 3%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단숨에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85만 원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가는 건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어쨌든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그 반등의 트리거가 됐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도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반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힘이 조금 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뷰를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분석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낙폭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 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KC 종목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동박과 관련해서 중국을 좀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SKC 오늘 4%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SKC도 이제 모멘텀이 있죠.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이 동박이라고 한다면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드는 그런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배터리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동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왔었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 이제 SKC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이 SKC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혹은 공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움직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사업적으로는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 봤고요. 그럼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OLED 업체 중에서도 덕산 네오룩스를 좀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던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나름 3분기가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폰 15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해요. 애플의 효과를 좀 아무래도 받아가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1위 OLED 소재 업체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위권에 놓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애플 쪽에서 OLED에 대한 채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폰, 휴대폰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 OLED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OLED 채택이 되는 기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애플 같은 경우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SDC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 OLED 사용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이 덕산 네오룩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쪽에서 이제 OLED를 늘리면 늘릴수록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뭐 PC 이쪽으로도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크기가 또 커지고 가격이 더 비싼 쪽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아이폰이, 그 휴대폰이 이 아이패드,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아이패드보다 판매량이 4-5배 정도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면의 면적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가 훨씬 더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쪽에서 이 OLED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에도 OLED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작업을 하거나 영상 시청이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OLED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뭐 1.5배에서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OLED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OLED 채택에 대해서 수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로 OLED 신소재 블랙 PDL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게 그 효율을 높게 만드는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OLED 소재에서 뭐 빛의 간섭을 줄여서 뭐 배터리 전력 효율을 높이거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PDL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런데 앞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계속해서 사용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 OLED 쪽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대한 성장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VR이라든지 XR 같은 이런 시장 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이긴 해요. 특히 애플 쪽에서 OLED를 채택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주가 흐름 자체는 많이 개선되질 못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이어갔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OLED 소재와 관련돼서는 이 덕산 네오룩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제한된 상승 구간에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좀 더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목표 주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네. 종가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5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8,5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아비코전자가 되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HBM에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죠. 근데 DDR4에서 DDR5로 이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세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DR5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 지는 꽤 됐는데 이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규격, 그 CPU가 계속해서 출시가 연기되고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DDR5에 대한 생산 확대 소식이라든지 사용처의 다변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DDR5를 지금 삼성 쪽에서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D램 전체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3%대였는데 이제 2024년도가 되면 50%가 넘어간다라는 분석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DDR5로 전환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램 매출 중에서 DDR5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반도체 탑재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아비코테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PCB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아비코전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DDR5 같은 경우는 이 DDR5에 전력 반도체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동 소자라는 게 있는데 수동 소자 중에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덕터가 DDR4에서는 탑재가 되지 않았었는데 DDR5에서는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동 소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커패시터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저항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DDR4에서는 저항기가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DDR5로 넘어가게 되면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가 되게 되면 아비코전자의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산업에서
전방산업의 투자 정도라든지 감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모멘텀이 아비코전자에 좀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앞서 설명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 DDR5 쪽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뭐 약 30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까지 지금 증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한 게 바로 이 아비코테크인데 네.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는 그 PCB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초록색 기판이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PCB라고 많이 해요. 근데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에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전장용, 차량용 PCB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비코테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아비코전자에 온전히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기간에 대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앞서 설명 꼼꼼하게 해주셨듯이 DDR5 전환에서의 또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코전자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에서 매수가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시간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